우리가 얼츠하이머 그러면 여기 있는데 이 얼츠하이머 치매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 얼츠하이머라는 것은 이 치매의 사실 한 탑이요. 치매는 뭐 몇십 개가 돼요. 근데 얼츠하이머는 대개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구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치매의 60 내지 80%가 얼츠하이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얼츠하이머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결국은 얼츠하이머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얼츠하이머는 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고, 이런 브레인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깨끗하게 이렇게 완전히 차 있는데 좀 심한 얼츠하이머를 보세요.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브레인이 펑션을 못하는 거죠. 기억력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요즘은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몸에 오른쪽 레터럴하고 여기 또 왼쪽 레터럴, 왼쪽 미드 여기요. 여러 데를 특별히 관찰해서 보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깨끗해 이렇게. 그런데 MCI라고 해서 Mild Cognitive Impairment, 이건 아직 얼츠하이머가 아니에요. 얼츠하이머에 들어가는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 레터럴 부분하고 여기 미디얼 분야에 여기서 노란 게 벌써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얼츠하이머가 됐다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여기 노란 것이 아주 빨간색이 침전이 막 생겨요. 이런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즘은 정확히 많은 걸 보시는데, 이 뒤에 분 잘 보시나요? 의자를 가지고 앞에 보시면 이게 좀, 저는요 영어를 써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젊은 영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니까 이걸 보시면 의자를 가지고 좀 앞으로 보시면 여기 의자 하나 있어요. 앞에. 앞으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보시면은 여기 A4E4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프로테인 같은 건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크로모솜 9에 붙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있는 분들은 보통 다른 사람보다 2배 얼츠하이머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엄마 한 분이 걸면 그런 거죠.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양쪽이 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10배 내지 15배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참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핵이에요. 이게 뉴런인데, 뉴런이라는 것은 셀세포죠. 이건데 이게 색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밖으로 뉴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뉴런에 뭐가 생기냐, 아까 본 대로 빨간 거 이게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건 베이타 아밀로이드나 안 들리나요? 잘 꺼졌는데. 저는 그러면 그거를 잘못 눌렀나요? 꺼졌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저스로만 들려가지고 이렇게 베이타 아밀로이드나 뉴로필루랄 탱글에서 타오가 파스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것이 뉴런 안에서도 생산되면서 이게 밖으로 나가요. 그래 밖으로 나가서 이게 어큐뮬레이션 돼서 결국은 우리의 여러 가지 뇌의 펑션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상세하게 보는 내용인데요. 이게 뉴런입니다. 셀이죠. 브레인 셀이에요. 브레인 셀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튜블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파스포레이션이 생겨요. 즉 파스페이트가 붙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마이크로 튜블이 떨어져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돼요. 이것은 케미칼 필라멘트로 되는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막 컨트롤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노로필러리 탱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이 얼사이머 치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다음 걸로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저 아까 본 그 뉴런이죠. 너브셀이죠. 너브셀 핵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본 그 마이크로 튜브를 보이죠. 이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파스포레이션 된 거지 이게. 그러면 이게 뉴로피브럴 탱글이 되고 또 애밀로이드가 생겨서 베이타 애밀로이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치매죠. 그래서 이런 브레인이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이 뉴로 신경에 인플라메이션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고 또 박스되면 스트레스가 돼요. 브레인은 산소가 좀 떨어지면 funktion을 못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 브레인에서 브레인이 funktion할 수 있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결하는 예를 시냅틱 연결 같은 게 디스펑션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오늘 소위 브레인에 대한 규제를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거 여기서 보신 것이 그 탱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튜브를. 근데 여기에서 요 노란 게 있죠. 이 노란 게 파스포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하냐면 타워를 파스포레이션 시켜요. 여기에 있는 그 이런 엔자임의 도움을 봐서 카이네이스가. 그러면 이것이 떨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지는 정도가 뭐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커지면은 이 타워가 이 하도 많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탱글이 되어서 노로피브랄의 탱글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얼츠하이머를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 얼츠하이머 걸렸다 그런 병 하나로 생각하는데 얼츠하이머는 요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종류가 많아요. 얼츠하이머도 5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이포플라스티시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제가 읽을 때 high level of brain cell growth and tau 이런 거 브레인 셀이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타워 프로테인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네릭 리스크 팩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유전적인 그 요인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즘 나온 거를 보면은 엔티바디 같은 것이 괜찮아요. 근데 innate immune activation system은 overactive immune system, 우리 immune system이 너무 액티브해요. 여러 가지를 이유해서. 그래서 타우가 증가하고 그리고 브레인이 쩌그러들어요. 아까 보셨죠? 에이트로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immune system이니까 immune suppression, 인문을 시스템을 좀 낮게 해주는 그런 약 같은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NA, 우리 아시죠? DNA, RNA 같은 거. DNA나 RNA 같은 건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이때는 이제 브레인에서 프로틴 생산이 안 되죠. RNA가 결국 프로틴을 딕테이션 하나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RNA 펑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드리는 것이 코로이드 플렉서스. 이건 제가 좀 잘 모르실까 해서 한국말을 찾아봤더니 낙 얼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이드 플렉서스 이건데 이것이 잘못이 생기면은 브레인 블러드 베슬에 영향을 미쳐요. 브레인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수만 개의 그 블러드 베슬이 있는데 그 블러드 베슬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해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 이 문제가 돼요. 브레인 블러드 베슬이. 그렇게 되면은 이 브레인이 성장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특별히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 보면 impaired CSF, cerebral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그래서 우리 뇌에서 있는 그것이 척추로 흘러나오죠. 그게 이제 생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흘러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 브레인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못 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이 BBB라고 그러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블러드하고 브레인하고 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게 많이 잘 됐어요. 혈액 내장벽. 그러니까 브레인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거나 못 들어가요. 저 박테리아 같은 게 브레인에 들어가면 우리 큰일 나죠. 그래서 브레인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선택을 잘하는 오직 브레인에 필요한 것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벽에 지장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브레인에 있는 그 마이크로 블리드, 그 조그맣게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브레인의 여러 가지 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럴때는 세레브로 바스큘러 드롭 같은 것을 이따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여기에 이제 이 얼츠하이머의 타입 1, 2, 3, 이 3가 제일 찍었어요. 이게 RNA, DNA 그거고 제일 많은 게 여기 innate nerve, immune system이 제일 많았어요. 나머지 뭐 17% 이렇게 17%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많은 분이 지금까지 의사들도 그랬어요. 얼츠하이머 하나, 얼츠하이머 치료한다고. 근데 얼츠하이머가 이게 싱글 유니폼한 폼이 아니에요. 보시면 하지만 그 유전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이 굉장히 헤테로제너스한 이러한 그 컨디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variant differ in their age of onset and genetic markers and a pattern of neurofibrillar tangle.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얼츠하이머가 언제 몇 살에 그런 질병이 나타나는가, 언셋으로 에이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네틱 마커가 달랐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이 그 뉴로피브럴 탱글 NFT라고 그래요. 그 패런도 어떤 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질병으로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뭐 제가 꼭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400명의 얼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5가지 질병을 체크했거든요. 근데 그 5가지 질병의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몰레큘러 메이크업, 제네틱 마커죠. 이걸 다루고 이 리스크 프로파일에 다뤘다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얼츠하이머 병을 하나의 싱글 디지즈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인의 문제에 따라서, 환자의 문제에 따라서 치료해야죠. 그래서 all subtype associated with a distinct genetic risk profile provide further biological validation.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네틱 이 리스크 프로파일이 중요해요. 이것이 뭐에 관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 얼츠하이머가 되는가 보여야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베이타 아밀로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베이타 아밀로가 많으면 이것은 얼츠하이머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600명의 환자를 놔서 이 사람 봤어요. 이제 얼츠하이머죠, 분명히. 이 빨간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빨간 것이 애밀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애밀로이드가 이 베이타 애밀로이드 이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코그니티브 노멀 인지 기능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히포캠퍼스는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이 베이타 애밀로이드가 2개밖에 없어요. 적어요. 그런데도 여기 디멘시아가 걸려있고, 그리고 이 히포캠퍼스 데미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될 때, 이분은 뭐냐면, 이 솔루블한 게 많다면 결국은 인솔루블한, 뭐죠? 이 베이타 애밀로이드가 적었다는 거죠.
인솔브한 게. 그래 건강한 거죠. 이 사람은 솔브한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인솔브한 프리시피테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치매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얼츠하이머나 치매 심통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그냥 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 모든 얼츠하이머의 60%에서 80%가 이 치매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치매가 5 million, 그러니까 55 million이니까요. 100만, 1000만이죠. 5천 수백만 정도가 세계에 이렇게 많아요. 이런 환자들이. 그런데 이 얼츠하이머 걸린 그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문제는 뭐 여러분이 다 아세요. 되게 혼동을 잘해요. 그리고 패밀리어 타스크, 자기가 지금까지 뭐 쿠킹을 여러 번 해서 밥도 몇십 년간 했는데 그런 밥을 하던 그런 전통적인 그것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문제. 물론 메모리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최근에 질문을 하는 걸 몰라요.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걸 모르고서 다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손주이 그러죠. 할머니 자꾸 똑같은 말을 해. 그 위험한 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에이징에 비교해서 얼츠하이머를 가지신 분들은 이 평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디펜던스를 못해요. 인디펜던스를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우리가 변소 가는데 자기가 못 가고 누가 자기를 데려오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문제가 이 얼츠하이머 원인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얼츠하이머 disease doesn't directly cause death. 얼츠하이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얼츠하이머라는 병 자체가. 그럼 뭐냐? 얼츠하이머가 substantially impair brain function leading to complications such as pneumonia, infections, malnutrition. 즉 이런 얼츠하이머를 통해서 브레인의 방식이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모니아도 걸릴 수 있고 인펙션이 걸릴 수 있고 말누트리션이 되는 거죠. 이 누모니아 같은 것이 걸리게 되면 이건 뭐 폐니까 폐는 뭐 며칠 내로 끝나요. 심장 같은 건 뭐 그냥 금방 되는 거니까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얼츠하이머를 분리시켜서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또 이 보면 while there is no cure for AD, 얼츠하이머에 대해서 치료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얼츠하이머 치료한다, 그렇게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얼츠하이머는. 그럼 뭘 하는 거냐? 단지 우리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 앞으로 여러분이 약을 더 개발해서 새로운 걸 생기면 모를까. 현재 있는 약은 얼츠하이머의 심텀을 결국은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지 기능을 서포트 시키는 것이 현재 방법이지 그 치료가 없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인지 기능을 스티뮬레이션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균형 잡힌 음식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 여러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시죠. 여러분 탁구 하셔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돼요. 집에 계신다고 하면은 특히 집에서 얼츠하이머 걸린 분은 TV를 보거나 언제나 TV도 못 봐요. 나중에는 뭐 뒤집어쓰고 들어놓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오셔서 계속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얼츠하이머 형태를 보면은 이제 이 마일드한 거 여기를 보면은 뭐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질문을 자주 한다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제 마드레이트 들어가게 되면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큰일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것이 상태가 심하게 되면 얘기를 못해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에모셔널한 이런 걸로 보면은 플래닝이나 또 오거니제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그러고 가끔 임펄스한 그 에모셔널 비행기가 있어요. 화를 낸다든지 이 엑세스브한 에모션 같은 걸 낼 수가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이 걷는 문제, 움직이는 문제도 손을 이렇게 떠는 것이죠. 이런 거든지 그렇지만 걷는 거, 워킹 같은 걷는 자세 같은 게 벌써 좀 달라요. 걷는 분들이 언어 문제 이건 뭐 뻔하죠. 말이 안 되니까 더 어렵고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 그 사람을 페이 어텐션을 못하고 이런 그 일러지컬한 아이디어 같은 것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 문제도 있어요. 사실 수면이 또 이 얼츠하이머의 원인이 또 돼요. 그래서 인썸니아든지 또 엑세스 데이타임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고 밤에 혼자 낮에 아무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이불 쓰고 들어있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문제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바스큘러 우리 혈관 같은 게 디멘시아 같은 게 걸리면은 forgetting current past event 지금 문제나 과거 문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trouble following instruction learning new language hallucination delusion까지 가고 푸어 저지먼트 같은 여러분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면 얼츠하이머를 어떻게 진단하면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목축 신체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냥 뉴럴로지컬 하는 거죠. 그 이제 리프렉스와 머슬 톤 같은 거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많이 다른 분을 보셔서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일도 보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밸런스에서 하지 못하고 어제 어느 분도 의자에 일어나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참 다친 분 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이 랩 테스트는 잘 아시죠? Rule out other potential cause. 이 랩 테스트는 함으로써 이분이 얼츠하이머 아니고 다른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분이 타이로이드가 문제가 있다든지 바이타민 데피션시 같은 걸로 해서 다른 질병인데 얼츠하이머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블러드 테스트가 많이 있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타워 프로테인을 테스트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멘탈 스테이터스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특별히 뉴로사이클로지컬 테스팅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도움 주냐면 check our memory and other thinking skill 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longer form of this type of test may provide more detail about mental function that can be compared with the people of a similar age education level.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하면서 유지함으로써 같은 나이나 비슷한 나이죠. 그 다음에 같은 교육이 큰 차이가 있어요. 교육받은 사람은 이런 걸 잘 해결해요. 그래서 교육받은 그런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these tests can establish diagnostic serve as a study point. 이렇게 진단하는 거, 이런 모든 아까 말씀드린 진단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얼츠하이머 심텀을 막아주는 시작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있다면 이것이 시작 포인트니까 어느 분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강의를 많이 들어도 나가면 잃어버린다고. 이제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사실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츠하이머를 보면은 이게 기억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 리즈닝하는 거 이런 모든 거에서 영향이 있는데 특별히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태스크 같은 거, 특별히 비주얼 이미지나 플러스 무드 스윙 같은 거, 퍼스널리 체인지, 소셜 미스터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은 참 럭키하세요. 여기 오시면 소셜이 되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인사하고 같이. 근데 교회 안 나시고 집에 있다고 해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구촌 나가지만 지구촌에 가면 크고 작은 5-6개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다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데를 안 가고 그런 클래스 테스트 같은 데 안 가면은 혼자 얘기 되면 정말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소셜 액티비티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There's no definitive method to prevent AD. AD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하는 걸로. 아까 치료할 방법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게 에이징의 내추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하시고 헬시 다이어트, 이거 뭐 지중해식 음식만 꼭 자시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밸런스 있게 고기만 너무 드시지 말고 이렇게 이제 채소 같은 걸 같이 하시고, 그리고 매니징 블러드 프레셔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다 블러드가 쫙 떨어진 분은 그냥 주저앉아요. 너무 올라가면 각종 질병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staying mentally and socially active, 아까 말씀드렸어요. socially는 교회 나가셔서 이런 모임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친구를 만나는 게 좋죠. 그러고서 여기 써 있어요. There's no evidence that vitamin supplement can cure. 많은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말 많아요. 그런데 바이타민 그거 뭐 해롭진 않아요. 뭐 여러분이 드셨으면 드세요. 그게 치료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nutrition like vitamin E, omega fatty acid, antioxidant, support brain. 예, 그게 좋아요. 뭐 드세요. 그러나 그게 치료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시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Alzheimer's disease can be detected in its early stage through cognitive test, medical evaluation, brain imaging. 요거 세 가지 중요해요. early stage에 얘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지 죄송합니다. 인지 기능 테스트하는 거, medical evaluation, 아까 그리고 brain imaging 이게 파워풀하죠. 요걸 해서 우리가 디텍트 해야 되죠. 그래서 AD가 결국은 이 디멘션, 치매를 가는 거니까 이 치매는 세계에 아까 얘기했죠. 55 밀리언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진단을 하느냐, 이 진단 방법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임상 이발레이션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들어가겠지만 이제 코그니티브 메모리 테스트 같은 거 이거 하고, 피지컬한 거, 뉴로로지컬 에그자미징, 리플렉스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제대로 하는지, 비전, 스피치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랩 테스트는 블러드 테스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블러드 테스트 같은 거 그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FDA가 어프로브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슬라이드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브레인 이미징 아까 그랬죠. MRI 같은 것으로 해서 이 브레인 에트로피를 보고, 그리고 또 CT 스캔 같은 것은 이게 얼사이머냐, 다짜로 투머냐, 스트로크냐 이런 다른 질병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죠. 이 펫 스캔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아이덴티파이 앵글과 타이로드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까 본 대로 옐로나 핑크나 레드 같은 걸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게 세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 테스트. 우리가 뇌에 들어가서 뇌를 꺼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뇌 척추는 쉽거든요. 척추에 들어가서
피 척추 수액종 뽑아가지고 그걸 테스트하면은 그 안에 있는 엠브로이드 베이타나 타이로이드 같은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블러드 레이스 때 바이오마크라든지 엠브로이드 이미징 같은 걸 하면은 뭐 정확하게 이미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FDA에서 발표한 건데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작년 5월이죠. FDA approved the first blood test. 이렇게 이제 각 다른 환자들에서 블러드를 모아가지고 했죠. 그래서 it's intended for people for age 55 and older with sign or symptom. 이런 좀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좀 이상한 인지기능이 떨어진 사람 55나 이상 되는 사람한테 이런 테스트를 하면은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제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죠? 20분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요. 참 치료약은 많아요. 여기 약 이름이 나왔고, 여기 보면은 이 약이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사이드 이펙트, 원치 않는 거, 이런 게 뭔지 같은 것들이 나와요. 여기 다노카노마약 같은 걸 보면은 이건 임뮤노테라피예요. 임뮤노테라피를 해서 이것이 결국은 뭘 하냐면 베이타 애밀로이드 같은 것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브레인의 그 플렉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보면 후유가 빌드업하고 그리고 블리딩 인 더 브레인 같은 것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사람에.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많은 것이 콜레스테롤 인히비터예요. 콜레스테롤 정말 중요해요. 콜린. 왜냐하면 이것이 베이타 파라심파사틱 시스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콜린 에스테이지가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이 콜린 에스를 죽이는 인히비터 같은 걸 주면은 이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바스티린 이것도 하고 또 요즘은 이런 약을 카미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NMDA 리셉터 같은 것이 메만타닌 같은 건데 이런 엔타이그니스트 같은 것들 이제 카미네이션 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정도 하고 제가 다룰게요. 요즘 NIH에서 NIH는 미국 NIH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강연구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블러드 테스트 하고 있어요. NIH에서도. 이제 물론 연세들은 나타나는데 90% 어큐레이트 하다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질병이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ccurate diagnosis is required. Either sample of cerebrospinal fluid or brain imaging test. 아까 말씀드렸죠. PET 테스트나 이 cerebrospinal 함으로써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blood test for Alzheimer's disease measure protein related to Alzheimer's called amyloid beta and tau.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au, neurofibrillary tangle하고 amyloid beta. 이것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 abnormal buildup of a certain form of amyloid beta, tau, can cause them to spill into the bloodstream to the brain.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amyloid나 이것이 abnormal하게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빌드업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to date most studies these tests have not been done in the real world settings such as community clinic.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런 질병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이웃집 형제 다 이런데 이것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레벨에서 아직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NIH나 이런 큰 병원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걸 다 하지 일반 정만평에서 아직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IH funded Lund University in Sweden collected blood sample from people who were being evaluated of cognitive symptoms. 인지기능이 떨어진 사람을 해서 이 NIH는 사실 세계 연구기관에 그랜트를 줘요. 문제를 줘서 해결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 때문에 NIH 돈이 많이 깎였어요. 이제 요즘 또 얘기가 많으니까 조금씩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more than 500 older adults recruited from local primary care clinic, nearly 700 from nearby. 이렇게 좀 메모리 케어 같은 데서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NIH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NIH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우리 현재 도움될 거는 앞으로 우리 후세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치료 방법이 꼭 이렇게 메디컬을 해야 되냐, 다른 그 얼터너티브 치료 방법 없느냐, 그거 있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틱 메디케이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가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대여섯가지가. 그러니까 그 시스템틱하게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인히비터. 이것은 이제 보통 마일드하고 이런 정도에서 하는 것을 보통으로 해요. 그 약이 이제 난주펠 같은 이런 게 약이 있고, 또 NMDA 리셉터라고, 메만틴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지스 모디파잉 테라피. 이게 이제 주로 새로 나온 약인데, 아두카누맵, 레카누맵,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애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난 파마콜로지컬 매니지먼트는 우리 인지 기능을 스티뮬레이션 하는 거, 제가 이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어 잘 아시니까. 레귤러 피지컬, 정상적인 우리 신체 검사, 또 스트럭처럴 루틴, 누트리션 옵티멀, 이 영양분 잘 섭취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잠 잘 주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잠이 왜 중요하냐면은 잠자는 사이에 우리 브레인이 액티브해서 여러 가지 브레인에 우리의 원치 않는 것을 내보내요, 밖으로. 근데 잠 못 주시게 되면 이런 게 쌓여요. 이런 게. 그게 참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소셜 엔게이지먼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많이 참석하시고, 오늘 다른 교회, 배단 교회에서 오늘 모임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갈 수 있으면 그런 데 가셔서 계속 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Supportive Long-Term Care인데, Caregiver Education. 에듀케이션이 참 중요해요. 에듀케이션을 된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과 못 아시는 분, 이 차이가 굉장해요. 그리고 이제 서포트하고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하고 소셜 케어지만 세이프티 플래닝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일어나는지 이것이 젊은 사람한테 문제 안 되겠지만 노인들한테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문제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메디케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거. 또 비헤이비럴 시스템에서는 에지테이션이나 디프레션이나 디스터번스 같은 일어나는 거. 이것을 모두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이타민 E나 또 여기 다른 may help delay symptom.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딜레이 하는 거죠. 치료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것도 좀 생각하시고. 오메가3 fatty acid 같은 것도 이 치매 어린이들한테 하지만 이 임상에서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츠하이머에.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도움되니까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커큐민이라는 거 아시죠?
anti-inflammatory 하고 antioxidant protease 이거 드셔도 좋아요 사실. 그러나 이것도 clinical trial found no benefit. 이게 아무 기껏 있죠 기껏 이것도 사실 뭐 좋죠 우리 몸에. 그렇지만 이게 알츠하이머를 딜레이하거나 이런 데 별로 없고 또 멜라토닌 사실 이것은 사실 디멘시아에 안 좋아요 이게. 네, 그렇고 그래서 그 외에 운동, 누트리션, 소셜 엔게이지먼트 제가 이걸 뭐 영화인데 뭐 다 하시니까 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했는데 이런 음악을 잘 들으시고 댄스 아까 댄스 하셨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밖에 있는 가든 같은 거 이런 거 잘 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린 소셜 이벤트 시니어 메모리 케어 센터 같은 데서 하시고 그리고 애들과 잘 놀아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우리도 아플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을 케어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했는데 How can I help reduce agitation in the evening? 이브닝의 agitation 좀 어떻게 좀 늦출 수 있을까? 그리고 how and when should I driving privilege? 여기 연선 오픈 분 드라이브하고 오신 분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드라이브 못하게 해요. 이럴 때 문제. How can I protect my loved one from wandering off?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What practical tip can help me cope with daily routine from communication and bathing, toilet? 이 우리의 bathing하고 토일렛하고 밀타임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어떻게 챙기는 거 이것도 큰 문제죠. 물론 legal, financial issue should I thinking about now and when can I get the support I need? 예, 이런 것도 좀 이 사회적인 문제니까 이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when the right time to decide the long-term residential care. 여러분이 지금 2층, 3층 이런 데서 큰 집에서 사실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레지던셜 언제나 가야 될지를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그래서 what is the best way to make the transition? 이런 것 같은 거 생각하시고 What should I look for in the long-term care facility? 우리가 long-term care 안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가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설명을 이건 못 드리지 이건 제가 일일이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걸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세상을 구경하시지만 이렇게 좀 눈이 있지만 이런 데서 구경 가셔서 이런 걸 인생을 즐기시고 평안한 삶만 사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